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전철 완공이 앞두면서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애플의 항소로 하루 만에 다시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특허권 분쟁 중인 애플워치에 대한 미국 수입 중단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명령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2달 동안 검토 기간을 거쳤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수입 금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금지 조치를 중지해달라고 한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입니다. 마시모 측은 애플이 마시모의 직원들을 고용해 맥박 산소 측정 기술을 도용했고 이를 애플워치에 적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명령으로 애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만에 악재를 덜게 됐습니다. 반면 법정 싸움에서 불리해진 마시모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온라인 서비스를 48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DMV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빠르고 편하게 필요한 서류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늘리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공기관들 중 긴 대기 시간과 느린 서비스로 악명 높은 DMV. 보통 DMV의 대기 시간은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처리 기간의 경우 DMV 사이트엔 최대 4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이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DMV는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20개에 불과했던 서비스는 올해 48개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장애인 주차카드 등의 갱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차량 번호판 스티커 교체도 가능합니다. 또 환불이나 주소 변경 요청, 그리고 차량 판매 시 양도나 책임 면제 통지 제출도 해결할 수 있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경우에도 2번까지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DMV를 방문해야 하는 리얼 아이디 신청자도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먼저 제출하면 급행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얼 아이디는 올해에만 1,400만 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1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DMV에서의 평균 소요 시간은 8분에 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DMV는 지점 내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도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키오스크 사용률은 150% 증가했고 거래 유형 옵션도 9가지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을 통한 DMV 업무 처리 건수는 무려 2,700만 건 이상에 달하면서 4년 만에 온라인 서비스 이용 비율은 122%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서비스 확대는 과거 평균 100분 이상 소요되던 D&B 대기 시간을 현재 평균 23분까지 감소시키면서 이용객들의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여러 불편 사항들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얼바인의 한 쇼핑센터에서 회전 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기다리던 여성이 소매치기를 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얼바인 스펙트럼 센터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이 대낮에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회전 목마 줄을 기다리던 여성에게 두 남녀가 줄을 서는 척 옆으로 다가가 여성의 핸드백 안에서 능숙하게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고 용의자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서면서 연말연시 절도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낯선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밖에서는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 것과 가방의 지퍼를 잠그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모노레일 방식의 경전철이 건설될 전망입니다. LA시 당국은 내년 10월 LAX 공항의 각 터미널에서 전철역과 신축 렌트카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인 피플 무버가 완공되고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5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LAX 현대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며 당초 내년 7월 1일이 완공 목표였지만 이보다 100일 늦어진 10월 17일부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피플 무버는 시속 47마일의 속도를 갖췄으며 공항 이용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o from metro to your terminal in 10 minutes or less. Trains arrive every 2 minutes. Easily transfer between terminals. Quickly access your rent-a-car or connect with Metro Light Rail. Relax above traffic and enjoy the view. 당국은 피플 무버는 연간 3천만 명의 승객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항 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최악의 충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존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67번 고속도로에서 미니밴과 픽업 트럭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67번 도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픽업 트럭이 추월 금지 구역 차선에 침입했다가 같은 구간 북쪽으로 향하던 미니밴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번 사고로 인해 폐쇄됐던 67번 고속도로는 현재 다시 개통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디켈 수혜 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켈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나이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일반 메디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65세 이상이 메디켈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재산에 따라서 제한을 뒀지만 내년부터는 집과 자동차, 현금 가치, 은행 계좌 등의 보유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65세 이상 주민이 시니어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메디켈이 필요하지만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시니어가 내년 재산 한도 폐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메디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유명한 고기를 기반으로 한 저탄수화물 식단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년간 성인 12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기반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보다 식물성 단백질에 중점을 둔 식단이 체중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기반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던 성인들은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4년 동안 체중이 평균 5.1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 식단을 중심으로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 평균 4.9파운드 감량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은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탄수화물 식단보다는 야채나 통곡물, 콩이나 올리브오일과 같은 저염식 식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홀푸드의 냉동 생선튀김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미 전역 홀푸드에서 판매되던 냉동 생선튀김 2종류에서 콩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비어 베럴드 폴릿과 커트 필렛으로 2023년 9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미 전역에서 판매됐습니다. 아직 해당 제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매장 진열대에는 리콜된 제품 2종이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한편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폐기하고 영수증을 지참해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료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LA 카운티 공공사업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버리거나 방치하면 미관을 해치고 나무가 말라붙으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앞으로 2주 동안 트리 나무를 퇴비 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내년 1월 20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에 나설 예정이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은 내년 1월 13일까지 트리를 수거하게 됩니다. 트리는 인조나무가 아닌 생나무만 재활용이 가능하며 수거를 위해서는 트리에 붙어있는 모든 장식과 스탠드를 제거한 후 반을 잘라 녹색 쓰레기통에 넣거나 쓰레기 수거 날짜에 맞춰 집 앞 도로에 내놓으면 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새 이 씨의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성,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등 동료 배우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고 박찬욱, 변영주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성북구의 한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신고자는 이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이 씨 자택에서 차량도 보이지 않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고 20분쯤 뒤인 오전 10시 반쯤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됐지? 이따 빼겠지 했는데 성에가 껴져 있었고 차에. 그리고 10시 반에 또 한 번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앞서 이 씨는 24일 오전까지 경찰에서 19시간 동안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원래 지난 26일이었지만 여성이 돌연 불출석했고 이에 경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어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한편 배우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주류 언론들도 긴급 보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CNN과 BBC,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면서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배우 이선균 씨가 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마약 복용 혐의로 인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중적 이미지에 금이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처벌이 엄격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 댓글과 사이버상 괴롭힘이 많은 한국의 유명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원인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로이터 통신, USA 투데이 등도 이 씨가 출연한 기생충이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 장비로 사용될 가능성에 있는 물자에 대해서 러시아 수출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결정을 비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군사 장비로 바꿔 쓸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대상에 682개 품목을 추가해 통제 대상을 1,159개로 늘린 겁니다. 건설 중장비와 차량용 배터리, 공작 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나선 국제사회와 힘을 합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출 금지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라면서 건설적인 한러 관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Мы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на ответные меры, приче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имметр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пусть потом не удивляются. 정부의 강화된 대러시아 수출 통제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지 1년이 흘렀는데요. 정수장처럼 중요한 시설이 북한 드론 등의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해서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 3분의 1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한 정수장. 수상한 소형 드론 한 대가 접근하더니 정수시설에 다가가 독극물을 살포합니다. 이 드론을 투입한 북한 특작부대원들도 몰래 숨어 들어와 폭발물까지 터뜨리고 퍼져나간 유독가스에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건물이 무너져 발생할 고립자를 구하는 시추 장비를 갖춘 부대까지 동원됐는데 국가 중요 시설을 상대로 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벌어진 겁니다. 훈련은 이런 기습 공격에 대응한 우리 군이 소형 드론을 운용하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헬기들이 상공을 맴돌며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뒤를 쫓는 한편 추가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30mm 대공포를 장착한 천호가 투입됩니다. 추적 끝에 북한 대원들을 찾아낸 우리 드론은 폭발물을 떨어뜨리면서 무력화에 성공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과 지자체, 경찰, 소방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통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무인기 침투 위협에 대해 육군은 주요 국가 중요시설 대공 방호를 위한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한국에서 장난감 지폐를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쓰고 다니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가 봐도 허술한 장난감 지폐로 눈이 어두운 70, 80대 고령의 노점상들을 속여 이들 하루 수입을 가로챘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장을 거닙니다. 이내 노점 앞에서 상인과 한참을 얘기를 나누더니 자리를 떠납니다. 10여 분 뒤 경찰이 나타납니다. 남성이 2,000원짜리 청국장 한 덩이를 사고 5만 원을 내 잔돈을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가짜 돈이었던 겁니다. 접어서 몰랐어. 돈을 거실러주고 저랬더니 펴보니까는 가짜 돈이다. 남성은 다른 노점에서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남성이 내민 5만 원권은 인터넷에서 한 장에 100원 정도에 파는 장난감 지폐. 정교하지 않지만 눈이 어두운 7, 80대 노인 상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이 5만 원짜리 가짜 지폐를 내고 받아간 3, 4만 원의 거스름돈은 노점상들의 하루 수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괜찮게 보이더라고. 5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냥 믿고 받았더니.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자택에선 버스표 여러 개와 장난감 지폐 3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등 추가 범행 2건을 밝혀내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위패인지 여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령의 그 상인들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은 최근 장난감 지폐보다 훨씬 정교한 영화 소품용 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선 경선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외부에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초 미국 아이오와주의 나돈 전달입니다. 멜라니아의 사진과 함께 실종, 이 여성을 본 적이 있느냐, 왜 트럼프가 그녀를 숨기냐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최근 멜라니아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실종설을 포함해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멜라니아는 남편의 선거운동이나 각종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가 사는 플로리다 팜비치 주민들 사이에선 멜라니아의 행방이 미스터리일 정도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멜라니아의 자맹이 막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성인이 되는 아들의 백악관 생활이 언론의 주목을 훨씬 더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브라질 콘서트장에서 20대 여성 관객 한 명이 쓰러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숨진 팬의 사인이 온열 질환인 열사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콘서트를 관람하다 스위프트가 2번째 곡을 노래할 때 기절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당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최고 기온이 39.1도까지 오르고 공연장 내부 체감 온도는 60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극심한 열기에 노출되면서 열사병으로 급사한 것으로 보고 브라질 현지 행사 주최사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서 곰들의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진짜 곰은 아니고 곰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루마니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기 전 이렇게 곰털을 입은 사람들이 집을 돌며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춤추는 곰축제라 불리는데 기독교 이전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풍습으로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네요. 이 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가 어떤 선물을 받을지를 두고 한 살 많은 형과 말다툼을 하던 14살 소년이 크리스마스인데 왜 싸우려 하느냐며 싸움을 말리던 친누나를 총으로 쏜 건데요. 누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누나를 쏜 소년은 이후 형의 총에 맞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원에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년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로, 소년을 쏜 형은 1급 살인 미수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보안관은 14세, 15세 어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비행 청소년이 총을 소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의 거대 동상이 그녀의 고향 마을인 콜롬비아 북부의 한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6.5m 높이의 작품은 지역 예술대학생 등 30여 명의 협업으로 탄생했는데요. 비키니 상의와 길게 늘어진 치마를 입은 샤키라가 두 손을 머리 위로 깍지 낀 채 한쪽 엉덩이를 툭 내미는 특유의 춤 동작을 표현했는데 조각상 바닥에는 대중을 움직이는 목소리 등의 문구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유명 백화점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뭉개진 케이크를 배달했다가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습니다. 한정 판매된 해당 케이크는 5,400엔,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짜리로 겹겹이 쌓인 하얀 크림 위에 딸기가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고객들이 받은 케이크는 판매용 사진과 달랐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케이크가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거나 크림과 딸기가 섞여 엉망진창인 모습인데요. 고객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백화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케이크가 굴러떨어졌다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집주인이 여행을 다녀온 사이 현관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SNS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산의 한 아파트, 집주인이 도어락을 만져보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온 택배와 아이 유모차까지 잘못 내린 게 아니었다는데요. 집주인은 경찰에 도어락이 바뀌었다고 신고했고 결국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이 추적에 나섰고 범인을 잡아냈는데 집주인과 일면식도 없던 여성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여성은 자신이 로맨스 스캠을 당했고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해서 도어락을 바꿨다고 주장한 건데요. 심지어 아파트 출입대장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버젓이 적어냈다고 합니다. 고의로 도어락을 변경한 게 아니라면 열쇠공과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여성을 소환해 사건 경위와 실제로 배우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기막히다는 반응과 함께 도어락을 바꿀 때 관리실에서 집주인과 실제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편에 타이어와 카트 등이 쌓여 있습니다. 글쓴이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장기 주차하는 다른 주민이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며 짐을 갖다 놓은 걸 알게 됐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짐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가 3주 뒤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처에 주차하게 된 글쓴이가 문제의 공간을 살피다 욕설이 적힌 쪽지를 발견한 겁니다. 글쓴이는 주차장이 개인 창고가 아닌데 이게 욕까지 할 정도냐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 욕설 쪽지가 유행일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충북 충주시를 홍보한 공무원이 7년 만에 9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도사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북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 지난 2016년 9급으로 입직한 지 불과 7년 만에 팀장급인 6급으로 승진했는데요. 공무원이 9급에서 6급이 되는데 보통 15년이 걸린다고 하니 파격적인 인사죠.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공공기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 B급 감성과 밈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구독자를 사로잡았고요. 지자체 유튜브 채널 중 최대인 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충주시가 이런 성과를 인정해 틀을 깨는 인사를 보여준 겁니다. 누리꾼들은 성과가 있으니 당연하다. 이젠 충주하면 사과보다 홍보 영상이 떠오른다며 축하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갑작스런 화재에 산모가 신생아를 안고 서둘러 대피한 곳은 한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갓난아기를 안고 밖에서 오래 있을 순 없었을 터
한 산모가 인근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하면서 다른 산모들도 아기를 안고 매장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를 본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는데요. 불안해 보이는 산모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묻고 다른 산모들에게도 서둘러 의자를 내어주며 매장에 머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후 소방서가 해당 매장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영업시간 중에도 3시간가량 산모들이 머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누리꾼들은 공경에 빠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준 패스트푸드점 직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당에서 일관욕하는 이 친구, 덩치 큰 개인가 싶었는데 코끼리 물범입니다. 이 코끼리 물범은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바닷가에 살며 니엘이란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머리를 거리낌 없이 누비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동네 유명 인사입니다. 게으르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고요. 도로 한가운데서 드러눕거나 시설물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해양보호국 관계자가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 장난꾸러기라는데요. 누리꾼들은 내 이웃이면 좋겠다며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